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일성소 조정석입니다. 포도나무 전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전지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전정한 부위에서 봄철에 수액이 줄줄 흘러나와서 포도나무 생육에 좋지 않고요. 또 전정을 잘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제 어떻게 전정을 할 것인지 전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더더기 빼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포도나무 전지는 물론 재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전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생육 특성과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주된 가지, 즉 이 주지에서 지난해 새로 나온 가지에서 눈마다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다망색 가지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은데요. 이 가지들은 다 지난해 나온 가지들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새로 나와서 여기에서 열매가 맺혔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지들의 모든 눈마다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많겠죠.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많은 포도가 달려서 포도 성이도 적고 포도 알도 적게 되겠습니다. 포도다운 포도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많은 가지에서 새순들이 나와서 자라면 너무 우거지겠죠. 너무 우거지면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가지들은 햇볕을 못 받아서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뿌리 부분, 이 지하부와 이 위에 있는 지상부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많이 자라면 지상부가 너무 과다하게 자라면 균형이 깨져서 포도나무 생육에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난해 나온 가지에 눈을 하나 내지 두 개를 남기고 이렇게 전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단초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캠벨 포도나 샤인머스켓은 단초 전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거봉 포도의 경우 좀 더 길게 남겨두는 장초 전정을 하게 됩니다. 전정을 마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열매를 달았던 무수히 많던 그런 가지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주지 부분하고 주지 위에 있는 이 지난해 있었던 가지에 눈 한두 개만 남겨놓고 다 제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가지를 하나 남겨뒀는데요. 이쪽에 가지를 하나 남겨뒀는데 이것은 이쪽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이 가지에도 눈들이 다 달려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 눈에서 다 새순이 나와서 열매가 달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정을 해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전정을 하는 적절한 시기는 하우스 재배인지 노지 재배인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나겠는데요. 노지보다 내부 온도가 따뜻한 하우스 재배의 경우 1월 중에 전정을 마치는 게 좋겠고요. 노지 재배의 경우 2월 중순까지는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포도나무는 3, 4월이면 수액이 이동하는데요. 너무 늦게 전정을 할 경우 전정 부위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포도나무 생육에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액이 많이 빠져나와 버리면 새순이 올라올 때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전정을 하나씩 해나가 보겠습니다. 전정을 하실 때는 지난해 이 주지에서 새로 나와서 열매를 달았던 이 가지에 눈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남기고 전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하나를 남길지 아니면 두 개를 남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가지의 두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볼펜 사이즈 정도 되거나 그보다 더 적을 때는 눈을 하나만 남기면 되겠고요. 볼펜 사이즈보다 더 클 때는 두 개를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볼펜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하나를 남기고 하나 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볼펜 사이즈보다 더 굵죠. 그래도 눈이 여기 하나 있는데 밑에도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도 눈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이와 두 개를 남기고 이 위에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을 하는 부위는 이 눈에서 2, 3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서 전정을 하면은 이
가지가 말라 들어가서 이 눈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열매를 달았던, 즉 지난해 결과지 역할을 했던 이 가지의 두께, 사이즈는 수세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가지의 사이즈가 8mm에서 10mm, 그러니까 볼펜 사이즈 정도가 됐을 때 가장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수세에 아주 민감한 나무입니다. 수세가 너무 약해도 좋지 않고요, 강해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세를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세가 너무 약하면은 물론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세가 강하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세가 너무 강하면은 자기 덩치만 키우는 이양생장에 집중해서 열매를 키우지도 않고요, 또 열매가 잘 익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 수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지하는 방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한 가지의 경우 눈을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강한 가지의 경우 눈을 하나, 두 개를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강한 가지의 경우 수세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가지의 경우 눈을 두 개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눈을 두 개를 남기지만은 이 기단부에 숨어있는 눈이 있습니다. 자마라고 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을 두 개를 남겨도 이렇게 싹이 새순이 나올 때는 서너 개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종종 주지나 다른 곳에 숨어있는 눈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크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요, 또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히 이 지난해 나온 가지에서 나온 새순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전정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지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만 남기고 2, 3cm 정도 띄워서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가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만 남기고 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여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 눈을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눈이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것은 두 개를 남기고 위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약한데요, 눈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지금 보시면은 눈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좀 두꺼우니까 두 눈을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보면은 이쪽도 아주 순이 약하죠. 그래서 눈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하나 위에서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약간 두꺼운데요, 눈이 밑에 여기 하나 숨어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이건 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하나 위에서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약간 두꺼운데요, 눈이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으로 가서 지금 순이 좀 약하죠. 그래서 눈이 여기 하나 숨어 있네요. 여기 숨어 있으니까 하나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좀 튼실한 가지인데요, 밑에 뒤에 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정을 해 줬습니다.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눈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위에서 이렇게 전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쪽도 눈이 이쪽에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좀 두꺼우니까 두 개를 남기고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튼실한데요, 눈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위에서 전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죽어 있는 이 가지가 있죠. 이런 죽어 있는 가지는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해충들이 이런 데서 서식을 합니다. 이런 걸 놔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어 있는 가지는 다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죽어 있는 가지가 있죠. 이런 죽어 있는 가지는 깔끔하게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봄철에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서 병충해 애들이 겨울철에 기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포도나무 수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지에서 지난해 나온 가지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남겨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포도나무는 수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줄기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열매를 달면은 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맞아서 수세 안정화에 많이 기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지난해 나온 가지가 너무 굵은 경우, 이렇게 굵은 가지가 많은 경우 수세가 너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덕을 설치해서 이 가지들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물론 탭이나 그리고 비료를 줘서 수세를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